여러분에게 전원생활의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은 가까운 시기로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2월에 확정나고 발표나면 미뤄놨던 노후 계획이나 망설였던 전원생활은 확실하게 결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의 농촌으로 선정한 일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퇴 후 각자가 꿈꾸는 삶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꿈을 꾸는 노후 생활 중 빠지지 않는 하나가 바로 전원생활입니다. 젊은 시절에 바삐 살았던 도시를 떠나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큰 땅은 아니지만 작은 텃밭도 만들어서 내가 키운 내 채소들로 소소한 기쁨도 누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초대해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멋진 주택도 지어놓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현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높이 치솟은 건축 비용과 주택수로 포함되면 부동산 규제에도 걸리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막으로 작지만 고급으로 만들어 놓는 수를 써왔는데요. 농막 역시 거주는 불가능하고 면적도 매우 좁은 6평 규모이기에 대책으로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발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올해 12월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부르기 쉽게 줄여서 농체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농체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기를 농촌의 체류할 생활 인구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사라져가는 농촌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농체쉼터는 커지고 있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시설입니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해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며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됩니다. 데크는 가장 긴 외벽을 기준으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허용합니다. 영농 의무로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영농 활동하게 의무화합니다.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2배 면적으로 정했습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땅의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지역으로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영농 피해 방지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붕괴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생활이 가능한 안전지대에서 농체 쉼터를 지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지법 개정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 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농체 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농체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 농막을 갖고 계시다면 농체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주는 방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농막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온 농민과 귀농, 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해주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주차장 1년까지는 설치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이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
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하면서 농촌 생활을 가능케 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원생활의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은 가까운 시기로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2월에 확정 나고 발표 나면 미뤄놨던 노후 계획이나 망설였던 전원생활은 확실하게 결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의 농촌으로 선정한 일만 남았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아주 멀리 가는 도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차로 1시간 내에 또는 멀어도 2시간 거리의 농촌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생활에 필요한 마트나 병원, 관공서 등이 있는 곳을 선호할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아무리 전원생활을 한다지만 어쨌든 사람 사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꼭 노후가 아니더라도 앞서 말한 주말 농장처럼 할 사람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로 짧은 코스 여행을 즐기기 위해 이러한 농촌 쉼터를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농지부터 구하러 다니겠죠. 그리고는 그냥 아무 땅을 사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살 겁니다. 바로 땅값의 상승이죠. 누구나 다 같은 농촌 쉼터를 갖고 있지만 내 입지가 더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좋은 입지에 마련했다면 부동산 특성상 부중성, 부동성, 개별성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그런 곳이 바로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를 끼고 서울과 경기 남부를 쉽게 다닐 수 있는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 지역일 겁니다. 이 두 도시에는 아직 오르지 않은 농지들이 많습니다. 인프라를 이용하기 좋고 서울에서도 다녀오기 좋은 거리의 땅들의 입지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전원생활 노후와 가족들과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위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